생각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줘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게 되죠. 감기나 다른 병에 걸리기 쉽고요. 피부가 처지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고 푸석푸석해지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을 잘 활용해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은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거의 매일 먹고 있고요. 저 또한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런 단백질을 정확히 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셨을 거예요.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은 소화시킬 때 칼로리를 많이 씁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써야 소화가 돼요. 탄수화물은 섭취 열량의 5에서 10%, 지방은 0에서 3%의 열량을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kcal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하는 데만 20에서 30kcal를 쓰게 돼요. 실제로는 70에서 80kcal만 우리 몸에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칼로리 소모량이 늘어나서 내장 지방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단백질은 배를 오래 부르게 해줘요. 밥이나 빵을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데 고기나 계란 드시면 오랫동안 든든하잖아요.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우리 뇌에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셋째로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줘요. 다이어트 할 때 무작정 굶으면 근육도 빠지게 되거든요. 근육이 같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생기죠.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만 빼낼 수 있어요.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게 되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단백질은 몸을 키우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닌데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예요. 근육은 물론이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일하는 호르몬, 효소, 병균과 싸우는 항체까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항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니까 감기나 다른 병에 걸리기 쉽고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탱탱한 피부를 만드는 콜라겐도 단백질인데요. 이게 부족하면 피부가 처지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고 푸석푸석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느끼는 활력과 에너지,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들이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느끼게 되죠. 단백질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개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 1kg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70kg이면 하루에 약 56g에서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다른데요. 체중 1kg당 1.2에서 2g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건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단백질 섭취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을 잘 활용해도 충분히 챙길 수가 있어요. 바쁜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여기에는 약 12g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일반 요거트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은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나 베리류를 곁들여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인 닭가슴살은 100g당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샐러드나 샌드위치, 스테이크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겠죠. 두부는 한 모만 있어도 단백질이 충분합니다. 두부김치나 된장찌개처럼 한식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겠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도 단백질이 충분한데요. 오메가3 같은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식사 사이에 출출함이 느껴질 때 간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겠죠. 우유나 두유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간편하게 마시기 좋죠. 휴대하기 편한 단백질 쉐이크도 좋은 선택이에요. 다만 단백질 쉐이크를 고를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당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만 꼼꼼히 챙겨 드셔도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음식들은 제가 거의 매일 먹고 있고요. 저 또한 많은 효과를 봤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시죠. 운동도 식단도 하기 힘든데 잠만 잘 자면 뱃살이 쑥쑥 빠지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잠을 잘 주무세요.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물론 다른 습관이 엉망인데 잠만 오래 잔다고 살이 빠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습관들이 나쁘지 않은 평균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힘든 운동 더 하는 것보다 잠을 더 자는 게 효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잠을 충분히 잘 때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먼저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잠이 들고 한 2시간 후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시켜요. 또 충분한 수면은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늘려주고 반대로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는 줄여줘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식욕이 늘어나고 많이 먹게 되고 더 먹고 싶어지고 특히 단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을 찾게 돼서 결국 뱃살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게 되죠.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을 충분히 주무세요. 그래야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어요. 요즘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수면의 양을 늘리기 어렵다면 그 질을 높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꿀잠을 깊이 잘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실 환경을 수면에 최적화 시켜야 돼요.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낮을 때 잠이 잘 오거든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돼요. 동시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모든 빛을 차단해야 돼요. 암막 커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를 잠들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핸드폰을 방 밖에 두고 자는데요. 처음에는 엄마 잃은 아이처럼 허전했는데요. 2, 3일만 해도 금방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낮 동안 습관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반감기가 약 6시간이에요.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커피 드시는 거는 끝내야 해요. 음식을 추천한다면 잠들기 1-2시간 전에 키위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키위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엽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잠자는 시간을 앞당겨 줄 거예요. 잠은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식단, 운동 열심히 해도 절반밖에 성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 환자들의 경험으로 봐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은 그냥 희생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잠을 절대로 희생시키지 마세요. 운동한다고 내일 식단 준비한다고 잠을 줄이기보다는 차라리 운동 시간을 줄이고 잠을 더 주무세요. 체지방이 진짜로 빠질 때 몸에 나타나는 변화, 그 첫 번째는 체력의 변화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하고 2-3주 정도 되시면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적응 과정이거든요.
우리 몸은 원래 변화를 싫어해요.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갑자기 밥은 왜 덜 주지? 왜 안 하던 운동은 시키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고 투덜거리는 시기예요. 1주에서 보통 3주까지는 피로기라서 몸이 저항하는 시기라서 그래요. 4주에서 6주 정도 되면 적응기이는데요. 몸이 균형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7주 이후부터는 활력기라고 불러요.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는 시기죠. 몇 년 전부터 나온 신조어 있잖아요. 뉴 노멀인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잠을 잘 자는 건데요. 선생님 요즘 잠이 너무 잘 와요. 머리 대자마자 골아 떨어져요.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살이 찌면 왜 코골이가 심해지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목에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만 상태에서는 몸속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거든요. 내장 지방은 그냥 기름 덩어리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이거든요. 이 염증 물질들이 뭘 하냐면 우리 뇌의 수면 중추를 교란시켜요. 호르몬들이 뒤죽박죽이 되면 밤인데도 뇌가 편히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체중이 줄면서 이런 염증 물질들이 같이 감소해요.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말이죠. 이 염증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드디어 뇌가 조용해집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까지 하면 세로토닌이 증가를 해요. 이게 밤에는 멜라토닌이 늘어나게 하는데요. 이 운동의 적절한 피로감은 우리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해주죠. 그래서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면 나 요즘 잠이 잘 오네, 아침에 개운하네,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배고픔이 편해지는 거예요. 전에 밥 대놓치면 손 떨리고 예민했는데 요즘은 벌써 점심이네, 이런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대사 유연성이 좋아졌다는 증거인데요. 우리 몸이 탄수화물 의존형에서 지방을 활용하는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우리 몸이 드디어 내 몸에 저장된 지방을 꺼냈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신호들 기억나시나요? 체력 변화, 꿀잠, 그리고 편안한 배고픔. 이 중에 하나라도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진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체중계 숫자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더 날씬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을 겁니다.